안녕하세요. 3학년 이민혁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사진을 봐주세요. 네, 도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뭔가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보실까요? 더 자세히. 네,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였던 바로 이 식은 단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니 참 대단하죠? 여기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피타고라스, 데카르트, 뉴턴이죠. 혹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수학자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수포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들었고요. 데카르트는 좌표평면을 만들었고 뉴턴은 미적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이제 수학자가 수포자를 가장 많이 만든다.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수학이 싫은데 숫자가 어떻게 내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또 굉장히 이제 개념에 불과한 이 숫자가 대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잘하시든 잘하지 않든 수학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에서는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허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협력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국가, 화폐, 종교 이러한 실체가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독특한 사고방식 덕분에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숫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도 실체가 없는 그런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통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숫자를 통해 비교하는 것, 그리고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 덕분에 여러 학문들이 발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숫자를 통한 이런 사고방식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을 통해 굉장히 많은 판단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예시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봐주세요. 이 그래프는 한국은행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몇몇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2014년에 한국이 가장 잘 살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통해 각 연도들을 비교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14년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해입니다. 과연 2014년이 정말 행복했던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화로 인해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어린 왕자에는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재련용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 지들끼리 놀고 있는 멋진 붉은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상상해내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스의 집을 보았어요 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참 멋진 집이겠구나 감탄한다. 이 이야기는 어린 왕자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의자 빼기 놀이를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이 놀이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보다 적은 수의 의자를 가운데에 놓고 주변을 돌다가 신호를 주면은 재빨리 앉아서 이 의자를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10명이서 이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10명이 모두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배구 선수, 굉장히 전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가운데 단 2개의 의자만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게임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오로지 2명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 나머지 8명은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나머지 8명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나머지 8명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릿수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뭔가 생각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에서의 등급제가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기준을 두고 평가합니다. 이제 그 각 등급마다 정해진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우리는 그 학생들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때문에 우리는 그 학생이 어떤 다른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분명 중학교 때까지는 A, B, C로 평가를 하였고 이 A, B, C에는 정해진 수가 없었죠. 숫자는 그 사람의 뛰어난 면을 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숫자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중학교 때처럼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해야 그것이 비로소 공평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는 우리가 숫자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은 판단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백신 실험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100명 중 5명이 부작용을 경험함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100명 중 95명이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느낌상 어떤가요? 앞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욱 부각되어 보이고 뒤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 부각되어 보여서 서로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반응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해석할 때 이렇게 끊임없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숫자를 통한 사고방식을 의존하고 있고 또 이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판단 오류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숫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계시지 않은가요? 우리는 숫자를 통한 사고방식을 넘어선 숫자를 통합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숫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판단 오류를 줄이고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사고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2마디만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숫자를 경계하자, 우리의 비합리성을 경계하자. 감사합니다.